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양측이요, 서로 자기 정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곱씹어봐야 됩니다. 자기 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자기 정치다라고 공격하면서 그 자체가 또 자기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치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바로 부메랑으로 본인한테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가 100% 자기 정치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공격하신 분이 100% 남의 정치만 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에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적통 논쟁, 그러니까 내가 더 전통성이 있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는 이른바, 최근에 또 이런 말까지 등장했어요. 파묘 전쟁이 되고 있다. 참 호사가들의 표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이 당의 미래 이야기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야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의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전 대표는요, 올해 초 김민석 전 총리가 했던 과거 이 발언까지 또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당 일에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정치라면은 그것도 자기 정치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게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정치의 사례라면 저는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일단 김민석 전 총리는 당대표 로망 발언이 자기 정치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도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라고 평가해 준 것이니 감사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장난을 하는 느낌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김민석 전 총리가 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나는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나의 장점을 또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정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2월 달에 합당 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당의 분란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평택에서는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당의 분란이 됐고 또 그것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까지 또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됐던 정청래 대표의 책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나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관리해 나가겠다. 안정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거티브 물론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정도의 네거티브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를 뽑는 지금 경쟁에서 계엄이라는 카드를 들고 서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불가피한 네거티브일까요? 김민석 전 총리의 12.3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공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전 총리 계엄 해제 표결에 간발의 차이로 늦은 거였다라고까지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감기약 먹고 계속 잤다가 아니라 뒤늦게 일어났고 표결 시점에는 이미 국회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었고 본회의 도착 즈음 그때 표결이 간발의 차이로 이루어져서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자, 이 문제 감기약 먹고 잤대는데 성분 밝혀라라고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던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 친명계 강덕구 최고위원이 그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냥 여당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성윤 최고위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 해제 표결 당시의 상황을 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를 향한 매우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의 팩트,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무리 상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보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한 이런 사실 왜곡, 악마화, 갈라치기, 내부 총질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줄 알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죠. 여당이 야권을 공격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계엄 카드, 이른바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오던 그 계엄 카드를 여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끼리 공격하는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라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역대 민주당 그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 당내 투쟁을 정말 가열차게 해요. 네. 노선 투쟁하고. 근데 이번에는 노선 투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감기약 완전히 뭐 도핑 테스트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만큼 치열한데 뭐냐면은 뚜렷한 노선이나 어떤 그런 그 정책 경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파다 이제 이런 걸 파는 겁니다. 예, 족보 전쟁하고 있고 민주당 적통성 논쟁하고 있고 자기 정치 말장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비전 경쟁이 전혀 없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선의 경쟁 자체를 대통령이 너무 많이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예, 공항 의전 논란서부터 해가지고 명픽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다. 라는 것 때문에 네. 문조 털레윤이 뭐니 지금 뭐 김어준 씨 등등 네. 유시민 전 장관 전부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전쟁이 되면은 이렇게 파묘까지 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은 밖에서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시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혀라. 이게 지금 몇 년 된 이슈입니까? 도구입니까? 이게 또 여당 대표 선거를 나선 이 여당 후보들끼리 2시간간의 행적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그 계엄 날 2시간 행적을 밝혀라. 이거 나중에 봉합 되겠어요? 이 정도 공격이면? 지금 이런 공격은 사실 적절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격이 계속해서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서로 자제를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민주주의를 너무 잘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당신 뭐 했어? 이게요, 지금 함께 사선을 넘었던 동지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도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정책 경쟁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되고, 네.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금 발표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훨씬 네. 더 기대를 받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계엄 당시 김민석 전 총리의 행적을 밝혀라라는 이 공격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이미 예측이 돼 왔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3파전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4파전으로 판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권력 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른바 감기약 먹고 2시간 동안 사라졌던 그 행적을 밝혀라 이 이슈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가 약간 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 모양새도 보이긴 하는데 연대를 예측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 뭔가 또 힘의 균형이 또 맞춰지는 건지 또 그런 상황에서 고민정 의원까지 나섰어요? 어떤 변화의 요소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이분이 출마를 하셔서 당장 당선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친문인 분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 김민석 의원이 본인이 결국에는 일어났는데 1초가 늦어가지고 의결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김어준 씨의 방송이었어요. 네. 그동안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김어준 씨가 해설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것이죠. 아하. 결국에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의 만남으로써 혼돈의 카오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집권 여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고 삼전릭스 레버리지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우리 개미들,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생에 있어서 너무 나몰라라 하고 당내 권력에만 좀 너무 심하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이 구도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명청 갈등을 그 판을 깨겠다라면서 등장을 했어요. 변화 예상이 되십니까 좀? 네, 자칫했으면 이제 양자 대결로 갔었으면 실제로 뭐 파묘 전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참전으로 인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결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 아마 잣대를 다시 제시를 하신 것 같고 고민정 후보의 경우는 친문 세력을 규합해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실제 정책 경정 지금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외치고 나섰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뭐 파묘 전쟁으로 지루해질 법한 그런 전당대회에 굉장히 신선한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책 결정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